네, 복구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먼저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관에 갔을 때 영화를 보면서 1시간이 지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티켓 값이 아까워서 끝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올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수익률로 주식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정지해 놓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7 곱하기 15라는 계산을 했을 때 혹은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를 할 때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혹은 인간은 충동적이다.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때, 이때 혹은 복잡한 어떤 문제를 계산을 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될 때, 인간은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충동적일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인간은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계산을 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복잡한 계산이나 검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한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구에 집착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에 보다는 슬픔 혹은 고통에서 2배 이상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서 오는 감정의 어떤 힘듦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전 심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본전보다 내가 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생겨서 나는 유능하다, 나는 이것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의 손실이라는 현실이 충동하기 때문에 내 자아상과 계좌의 손실이라는 현실이 충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계속 뭔가를 행동하거나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 어떤 투자회사 직원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3천만 원 정도 실수로 거래를 잘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3천만 원 정도 났는데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 위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하려고 더 큰 자금을 계속 끌어다가 점점 그 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 자금을 날리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투자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손실로 인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에 있어서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120만 원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 일시적이다라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금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원금이 대부분 손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 정말 더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이 블랙스완이고, 그런 블랙스완적인 상황에 내가 항상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손실이 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멈추고 시장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내 기준점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는 원금이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다라고 하면 1,000,000원이었을 때 내가 손질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맞는 비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으로 혹은 그 이하로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금이 1,000,000원인데 5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쉽게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맞는 비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만원이 있고 여유 자금으로 500만원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여유 있게 매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긴다라는 것은, 혹은 어떤 압박감에 놓여졌을 때는 좋은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매매 일지를 기록해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원칙을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안 지켰는지를 보고 그 안 지킨 그 포인트를 매번 수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트레이딩 뷰에서 매번 이렇게 그어 놓고 작업을 합니다. 매매를 합니다. 내가 어떤 타점이 있을 때 그 타점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 라인을 그어 놓고 20MA 타고 갈 때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깬다든지 하면 이렇게 박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구간에는 선으로 표시를 해서 매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실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비용을 점점 줄여나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